이상하게 사장님이 시름시름 앓거나 직원들이 자꾸 다치고 손님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상가의 입지가 풍수적으로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죠. 이런 자리는 재물이 모이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왔다가도 밖으로 다 쓸려 나가버리는 형국입니다. 그럼 이런 자리는 무조건 피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동네마다 그런 자리가 하나씩 있죠. 유동인구도 많고 건물도 멀쩡한데 이상하게 들어오는 족족 6개월, 길어야 1년을 못 버티고 주인이 계속 바뀌는 곳이요. 현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곳에 들어온 사장님들은 새로운 꿈을 안고 적게는 몇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쓰면서 들어왔을 겁니다. 모두들 나는 성공한다 그런 자신감에 차서 들어왔을 텐데요. 그런데 오픈빨 딱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거짓말처럼 손님이 끊깁니다. 결국에는 보증금도 까먹고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터가 안 좋으니 들어오는 족족 나간다고요. 아무리 명당이더라도 업종과 그 입지가 맞지 않으면 흉지가 됩니다. 반대로 남들이 다 피하는 흉지더라도 맞는 업종이 제대로 들어가면 돈을 쓸어 담는 명당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풍수를 믿으라는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망하는 상가의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죽어가는 상가를 살리는 방법,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억 원의 수업료 내고 배우지 마시고 오늘 내용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을 해서 운영을 중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대로 가게의 배치를 바꿔보세요. 꽉 막힌 매출이 뚫리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망하는 상가의 대부분은 수확을 못해서 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권리금도 없고 월세가 싸니까 무작정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패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싸다는 것의 기준이 잘못된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기준은 시세 대비 싼 것이 아닌 내가 낼 수 있는 매출 대비 싼 곳을 찾아야 합니다. 월세는 내 예상 매물의 10%, 많이 양보해도 1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가 200만 원이라면 매출은 2천만 원을 찍어야 가져가는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이블 단가 3만 원, 20평짜리 식당에서 월 2천 매출을 올리려면 하루에 몇 팀을 받아야 될까요? 재료비, 인건비, 공과금, 관리비 등 다 빼고 나면 사장님 인건비도 안 나오는 곳이 태반입니다. 만약에 권리금을 내셨다면 전 세입자가 운영했던 매출 장부는 받아보셨나요? 그 가게가 구조적으로 월세를 낼 수 있는 자리였는지 확인을 안 하고 계약하는 것은 자책골을 넣는 것입니다. 임대인분들께서도 월세를 내놓으실 때 참고로 하시면 좋습니다. 세팅한 월세가 300만 원이라면 임차인들은 최소 3천만 원 이상씩은 벌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 할지, 그리고 그 업종의 세입자를 받으려면 건물은 어떻게 세팅하는 것이 좋을지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건물이 장기간 비어있다면 건물의 이미지도 나빠지고 노후화도 가속됩니다. 적정한 임대료를 세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임대료를 내린다면 건물의 가치도 하락합니다. 다만 단기간에 매매될 것이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공실로 주는 것보다 임차인을 맞추어서 건물에 생기를 돌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차차 임대료를 상승시켜서 건물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옳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도 적절하고 유동인구도 많은데 이상하게 사장님이 시름시름 앓거나 직원들이 자꾸 다치고 손님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상가의 입지가 풍수적으로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죠. 첫 번째 풍수적으로 안 좋은 위치는 뒤충살입니다. 노충살이라고도 하는데요. 긴 도로가 내 가게를 정면으로 창처럼 일직선으로 찌르고 있는 형태의 도로가 있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길은 물로 보는데요. 물은 부드럽게 건물을 감싸고 돌아야 생명수가 되는데 직선으로 꽂히는 물은 물대포와 같습니다. 이런 자리는 살기가 24시간 가게를 찌르게 되죠. 사장님은 가만히 있어도 무의식적으로 누군가 계속 자신을 때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해지고 밤에는 잠을 못 잡니다. 손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밥을 먹는데 차가 가게 쪽으로 달려오는 느낌을 받으니까 불안함을 느낍니다. 밥 먹을 땐 편안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찾고 싶지 않게 되죠. 두 번째는 방궁수 자리인데요. 도로가 굽어지는 곳인데 내 건물을 안아주는 쪽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바깥쪽에 위치한 입지입니다. 이건 원심력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차가 코너를 돌 때 밖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 힘이 내 가게를 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자리는 재물이 모이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왔다가도 밖으로 다 쓸려 나가버리는 형국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말에 통장을 보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전형적인 밑빠진 독이 이런 입지입니다. 이런 기운을 모르고 열심히만 한다면 몸만 상하고 골병에 들게 됩니다. 그럼 이런 자리는 무조건 피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센 기운의 자리에는 센 업종이 들어가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도로가 가게를 찌르는 직수살터에 조용한 카페나 독서실을 하면 맞지 않겠죠?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이용하시는 손님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여기에는 피를 보는 정육점, 날카로운 가위를 쓰는 미용실, 무거운 쇠를 드는 헬스장,
또는 밤새 에너지를 발산하는 노래방 같은 업종이 들어가면 맞습니다. 그 흉한 살기를 오히려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도로를 타고 들어오는 강한 기운을 내 장사의 원동력으로 쓰는 겁니다. 실제로 대박난 정육점이나 미용실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남들이 망해서 나간 자리, 이런 업종에겐 권리금 없는 보물단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리에 이미 식당이나 카페 같은 업종을 차리신 분들은 간단한 소품으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지충살 위치에 있는 가게들은요, 가게 안에서 봤을 때 살기를 정면으로 맞지 마시고 한번 걸러줘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관엽식물인데요, 잎이 넓고 사람의 키만한 관엽식물을 출입문 바로 안쪽에 위치해 두는 겁니다. 식물의 생명력이 나쁜 살기를 한번 걸러주고요, 시각적으로도 도로를 가려주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파티션을 세워서 안에서 밖이 바로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돈이 새 나가는 방궁수터에는 재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무겁게 눌러줘야 합니다. 도로가 휘어나가는 그 방향 창문에 무거운 수석이나 큰 화분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붉은색 발판을 둬서 들어오는 운을 딱 잡아두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결국 매칭인데요, 나쁜 땅은 없습니다. 맞지 않는 주인이 있을 뿐입니다. 공실 때문에 골치 아프신 임대인분들이나 새롭게 시작하신 임차인분들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강부동산에서 고객님에게 맞는 자리를 최선을 다해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